있을 때 어떤 것이 있었냐면 그 에갈리테리언이라고 하면 사실은 그 어떤 의미냐면 평등하니까 주차장도 인텔은 그 사장용 차 자리 그런 게 없어요. 그 자기 자리도 똑같아요. 그 사장 자리나 일반 직원 자리나 차지하고 있는 큐비클 사이즈가 똑같아요. 그래서 늦게 오면 저 파킹lot 제일 뒤에 되고 앞에 오면 빨리 앞에 돼야 되고 그런 거. 그다음에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예화로 아까 앤디 그로브가 8시 반까지 출근인데 8시 5분이면 늦으면 체크리스트를 했었어요. 늦는 사람 누가 늦는가를 보기 위해서. 그만큼 그런 디스플레이를 되게 이제 강조를 했었죠. 그래서 이런 문화를 근간으로 인텔이 어떤 그 새로운 이노베이션들을 창출하는 기본적인 근간이 되어 있고 결국은 그 가장 중요한 것은 인텔이 테크놀로지, 기술의 회사였고 결국 기술을 계속 남보다 빠르게 진보시킴으로써 결국은 그 남보다 앞서 나가게 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결국은 경쟁자가 없는 상황에서 물건을 팔게 되니까 남보다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보통 그 커머더타이제이션이라고 그러는데 요새 이제 디램 반도체 시장이 사실은 이제 많이 커머더타이제이션 돼 있다고 그러는데 결국은 무슨 뜻이냐면 세상에 경쟁자가 많아지다 보면 그 가격이 싸질 수밖에 없어요. 경쟁의 논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남들보다 항상 경쟁에 앞서 나가서 남들이 만들어내지 않은 새로운 제품들 아니면 남들보다 더 나은 제품들을 끊임없이 시장에 제공하고 고객들이 그런 제품을 선호할 수 있도록 그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되게 이제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인텔은 현재까지 보면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그 발전시키는 와중에 계속 그런 노력들을 했습니다. 표에 보듯이 4004 71년이었고 그다음에 85년에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뛰어들었고 그다음에 91년도에는 아주 유명한 브랜딩 프로그램인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을 실시했죠. 이 전까지만 해도 그 누구도 그 컴포넌트 그러니까 완성품이 아닌 소재를 가진 회사들이 자기 회사 이름을 최종 소비자들에게 브랜딩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케팅에서는 아주 전설이 되어 있는 인텔 인사이드 프로그램이 1991년도에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2005년에 인텔이 어떤 플랫폼 전략을 설립했고, 그 다음에 2007년, 2008년에 오면서 그 멀티 코어 프로세서가 이제 마침 시장에 나오게 되죠. 이유는 뭐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마이크로 프로세서 기술은 그 더 높은 주파수를 실행하는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파수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성능이 더 좋아지는 거죠. 근데 이런 주파수만을 높여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성능을 향상시킨 데는 문제점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주파수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 동작 속도가 많아지니까 결국은 열이 많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완전히 히터가 되는 거죠, 컴퓨터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컴퓨터를 히터로 만들지 않고, 그러니까 파워, 컨섬션을 줄이면서, 전력 소비량을 줄이면서도 더 나은 성능의 마이크로 프로세서를 만들까, 이제 그런 노력을 하게 되다 보니까 그 새로운 마이크로 아키텍처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 한 가지가 코어를 그러면 2개로 만들고 클락 프리퀀시는 낮추자. 그렇게 되면 여러 개의 코어를 동시에 쓰면서 그 프로세싱 파워는 늘리지만 실제적으로 동작 주파수는 낮아지니까 그 전체적으로 전력 소모는 줄게 되는 거죠. 또 하나는 그 매니팩처링 프로세서의 리소그래피를 그 더 미세 선폭으로 하게 하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 많이 듣고 있으시지만 90나노, 65나노, 현재 최신 공정이 이제 45나노 이런 것들이 다 반도체 그 회로 공정입니다. 그 공정을 얼마나 더 그 미세하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동일한 반도체의 숫자를 그 동일한 반도체 면적, 실리콘 면적 내에 더 많은 수의 트랜지스터를 집적함으로써 이제 반도체의 성능이 더 향상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여지껏은 그 반도체를 기준으로 설명했는데 1989년도에 그 인텔의 그 휴먼 리소스 담당인 어떤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그 식당에서 글을 쓰면서 나는 과연 우리 회사가 어떻게
그 우리 회사의 직원들이 그 고유한 밸류, 인텔이 여지껏 가져왔던 컬처를 기반으로 어떤 고유한 밸류를 가져야지만 우리 회사가 더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그것을 한번 글로 적어봤어요. 그래서 글로 적어본 게 이 6 밸류라고. 첫 번째가 Customer Orientation, 두 번째가 Discipline, 세 번째가 Quality, 그 다음에 네 번째가 Risk Taking, 다섯 번째가 Great Place to Work, 여섯 번째가 Result Orientation. 사실 이런 모든 것들이 그 인텔이 아까 40년 동안의 여정을 걸쳐오면서 그 첫 번째 DRAM 컴퍼니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로 건너가면서 어떤 그 순간적인 그런 결정을 하게 된 가장 그 요소들이 다 여기 들어 있습니다. 실제로 커스텀 오리엔테이션 포인트에 보면 마켓에서 더 이상 우리가 DRAM 반도체 리더가 아니라는 걸 알았고, 그래서 어떤 새로운 니즈가 있는 마켓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일단 신경을 썼고요. 그 다음에 리절트. 실제로 3%밖에 안 되는 마켓 쉐어를 가지고는 그 인더스트리를 리딩할 수 없다고 받았던 그런 것들. 그 다음에 리스크 테이킹. 이 새로운 마이크로 프로세서라는 시장은 그렇게 큰 시장도 그때도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우리가 여기에서 성공적으로 하기 위한 그런 리스크를 테이크할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런 것들을 다 잘 테이크했기 때문에 현재 이런 성공이 지금 40년 만에 그 아주 작은 벤처 회사에서 세계 최고의 반도체 회사로 성공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인텔이 그 작은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컬처들이 중요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것들이 가능해졌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강의하는 내용은 여기까지가 사실은 인텔의 그 전반적인 히스토리, 컬처에 대한 것 부분, 그 다음에 인텔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그 6 밸류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지금부터는 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 얘기는 조금 하고요. 저는 금성전기라는 회사에 한 3년 반 동안 R&D 엔지니어로 일을 하다가 인텔에 지금 들어와서 한 17년간 있습니다. 인텔에 들어오면서 17년간 인텔에 계속 있게 된 이유는 뭐였냐면 인텔의 이런 컬처, 기본적으로는 서로 상대방을 존중하고 그다음에 자신들이 자신의 일에서 모든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이 얘기를 델리게이션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탑 매니지먼트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일어난 일, 그날의 결정들은 실제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을 하게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더 고객과 가까이 있고 고객의 요구가 무엇인지 알고 그러기